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땡. 네, 오늘은 박성진 선생님을 대신해서 노마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마 선생님입니다.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많이 익숙해졌어요. 지금은. 다행이네요. 그나마. 제 친구들이 안 듣기를 바랄 뿐입니다. 학교 때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줄 알면 친구들이 아마 엄청 웃을 겁니다. 전에는 뭐라고 뒤에 호칭을 붙였어요? 욕해도 돼요? 욕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별로 좋은 별명 아니었으니까 뭐 주로 돼지랑 비슷한 것들도 많았고요. 아니면 고집이랑 연결된 돼지, 동물 돼지. 무슨 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무슨 돼지 뭐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낸다 뭐 이런 뜻, 아니면 고집 세다 뭐 이런 뜻의 별명들이 많이 붙었었죠. 어렸을 때는.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얘기 전에. 아, 어렸을 때 말고. 커서. 커서 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근데 좀 선생님이긴 한데 그 전에도 좀 다른 게 그 전에는 이제 쌤? 뭐 이런 거?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뭔가 그 지금의 느낌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더 낫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뭔가 아이들한테 불려지잖아요, 주로. 지금은 그쵸? 호칭으로 불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밀감 있는 느낌이고 그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렸을 때는 뭔가 내가 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는 하여튼 착한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탁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이 2달 됐나요? 그쵸. 아이고, 참. 기억나는 건, 어제 애들하고,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갔다 왔어요. 고구마인가? 고구마랑,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가장 먼저 올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럴 때 작년에 가봤으니까 장에 가서 돈 벌어요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구마를 캐는데 이 껍데기 호미로 찍으면 이 상품 가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예, 이게 돈이 된다는 걸. 그리고 또 이 냉이를 캐서 이렇게 알뜰하게 껍데기 까가지고 이 누가 사가면은 그 국에 넣어 끓여 먹다 이 돌멩이 씹히고 그러면은 판 사람 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3일 전서부터 냉이를 캐더라고. 이만큼을 캤어요. 아, 지금 냉이가 나요? 이쪽 영동 지방이. 모르셨구나. 역시 저는 저희가 아직 서울 촌놈이라서. 그 요즘에 팟캐스트 저희 녹음하기 시작했을 때 거상이라고 하는 작년 탁센반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시장에서 물건 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가을 냉이가 그렇게 맛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올해도 냉이를 캐셨군요. 예. 근데 돈을 좀 쉽게 사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뭐 물건이 그냥 장애지천이죠. 감이 쫙 깔렸어요. 올해 감이 흔해서. 그럼 그 못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아이들은 뭐 와서 그러니까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애들 얼굴을 보더라고. 아이고 그래 어릴 때부터 일 배워야지. 아이고 귀여워라 이러면서 너무 쉽게 사주는 게 이게 버릇들이겠더라고. 아, 근데 얼마나 이뻐. 나는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 하고 있으면 나도 당연히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 것 같아. 어떻게 작년 수익보다 좀 더 낫나요? 벌었어요, 애들이. 5만 원 벌었다 그래. 5만 원 번 애도 있고. 되게 많이 벌었어. 지네가 돈을 이렇게 벌어놓고는 그 점심 때 짜장면을 자기 돈을 안 내겠대요. 왜요? 그건 선생님이 사래. 그냥 돈을 버는 놈이 더 무섭다니까. 와, 대단하다. 어저께 저는 이제 탁쌤네 학생들을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어저께 그 아이들을 마주쳤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 무슨 일이 있었지 했더니 시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선물 하나 안 사주던가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음료수 하나 얻어 먹었다. 아, 나도 음료수 얻어 먹었나? 아닌가?
모르겠다. 내 정신이 없었고 지금 사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라서 네. 계속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탁쌤도 감기에 걸리셨고, 그쵸.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진쌤은 허리를 너무 다치셔서 힘든 와중에 있고. 뭐 굳이 자랑을 하자면 좀 통풍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랑하는 시간 아니에요? 야, 오늘 바람 불고 빗방울 떨어지고 낙엽도 샥 땅바닥 굴러가는데 허리 쑤시지 통풍이지. 감기에. 큰일 났네. 오늘 방송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되게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그 컨디션의 이 난조를 극복하고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열심히 투병하면서 예. 오늘 교실 일기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시. 예윤이가 칠판에 급히 시를 썼다. 오늘도 시 쓰는 것을 잊고 놀았을 게다. 그러나 어느 녀석이 야 최예윤 너 오늘 시 써야 돼 했을 테고 그제야 아차 싶어서 뒤에 늘어놓은 시집 중 하나를 턱하니 꺼내 딱 펼치고는 가장 짧은 시를 골라 썼을 것이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칠판에 글씨를 쓰기가 힘들다는 것. 둘째, 긴 시를 쓰고 나면 그 시를 공책에 옮겨 적어야 하는 아이들 원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칠판에 덩그러니 쓰인 시는 세상 이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다. 할머니 생각 박철. 엄마가 동시를 읽어주다 눈물이 주르륵. 헛웃음이 나오도록 짧은 시를 적어 놓았지만 뭐 어쩌랴. 아이들의 의미심장한 미소와 더불어 아침 시간 시를 읽는다. 요렇게 내가 낸 과제를 저들 편하게 이래저래 머리를 썼으니 이제 나의 차례. 질문을 퍼붓는다. 왜 눈물이 났을까? 할머니랑 동시가 무슨 관계가 있지? 하필 주르륵 안 붙여 쓰고 한 글자씩 썼을까? 시를 알아서 아이들에게 시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아니다. 그런 깜냥도 안 되고 그저 내가 시를 보며 궁금한 것들을 물을 뿐 사실 답도 없다. 이제 너희들 차례다. 답을 해라. 예전에도 아마 엄마에게 할머니가 동시를 읽어줬을 거란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거고 다른 의견도 있다. 동시에 할머니 얘기가 나와서 자기 엄마랑 비슷해서 그랬을 거라고. 한 글자씩 쓰니 눈물 흘리는 것 같다나 뭐라나. 제법 방어를 잘한다. 내가 다시 물었다. 너희도 이런 때가 있니? 어라? 분위기가 묘하다. 상지가 손을 들었다. 지난번에요. 운동회 때 할아버지 보러 갔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뛰어놀던 운동회 날 상진의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다. 급히 어머니가 오셔서 상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날 이야기를 하나 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도 옆에 있었니? 네. 숨을 엄청 힘들게 쉬시다가 장면이 떠올랐는지 매사 쾌활한 상지 목소리가 말끝도 맺지 못하고 흐려진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던 승현이가 고개를 숙인다. 어제 승현이는 할아버지 49제에 다녀오느라 학교를 결석했다. 멀쩡히 웃으며 아침 내내 놀던 아이가 푹 고개를 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앞을 보지도 않은 채 교실 문을 열고 화장실로 향한다. 승현이는 1학기 초에는 괴물이라고 불렸던 아이다. 운동 경기만 되면 소리를 지르고 눈에 불을 켜고 질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주저앉아 안 하겠다고 난리가 나던 아이. 그만큼 리더십도 있고 목소리에 힘도 있어 제법 아이들이 잘 따른다. 그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나 보다. 마음이 여린 소혁이 눈물샘도 열렸다. 사랑 많은 애교 덩어리이니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났을 테고 당연히 그분들을 사랑했던 제 마음도 되살아났을 것이다. 시아는 무슨 연유에선지 그저 한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야기를 해보려냐고 권해도 고개만 저을 뿐 두 아이의 옆에 예승이와 효빈이가 자리를 잡고 토닥이고 있다. 그저 생각이 나 던진 질문이었는데 야단났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자, 눈 감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그 사람과의 좋았던 추억들, 사랑하는 마음, 미안함을 전하는 시간.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정적을 깬 건 정인이었다. 선생님, 남자는 새 보는데요. 전 안 울어요. 용감하니까. 삐끗. 눈에 불이 켜지는 이야기다. 용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눈물이 날 때 주저하지 않고 우는 게 더 용감한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정인이가 또 나에게 말을 던진다. 선생님, 그게 뭐지? 니마 그 강? 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나 그거 봤는데 엄청 슬퍼. 아이들이 저마다 영화 이야기에 빠졌다. 너무 슬퍼서 안 된다. 제대로 보지 않을 거다 했더니 괜찮다. 조용히 볼 거다 한다. 그래서 결국 영화를 보기로 하고 네이버 영화 결제를 했다. 야! 선생님 저거 구매하는 거야! 올. 엄청난 서비스를 하는 마냥 풋 웃어주었더니 정인이가 또 초를 친다. 아싸, 내가 말해서야. 영화를 본다. 화면 속 할머니, 할아버지가 옥수수를 먹으니 아이들이 그 옥수수 참 맛있겠다 한다. 하늘에서 내린 하얀 눈을 손으로 폭 떠서 귀 밝아진다 하고 잡수시니 아이들이 나도 받아 먹어야지 한다. 개구리가 화면에 나오면 저게 무슨 개구리인지 한참 떠들고 두 분이 하는 장난에 꺽꺽 웃어댄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도 저런 거 있다고 나에게도 말을 건다. 자기들이 조용히 본다고 했으니 나는 아이들이 슬그머니 소란스러워질 때마다 약속을 지키라고 눈을 부라렸다. 나름 영화 보는 시간치고는 얌전하다. 영화가 끝나기 전 쉬는 시간이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던 승현이도 영화 보자고 왁왁 우기던 정인이도 모두 신나게 쉬는 시간을 즐기러 나갔다. 운동장으로. 공을 빵빵 차며 저들끼리 툭탁거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지?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이 난다는데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똥구멍 털을 다듬고 있었어야 할 거다. 그렇게 슬픈 이야기는 끝났다 싶었는데 쉬는 시간 끝까지 영화를 보고 훌쩍이는 여자아이들 사이로 예윤이가 다가왔다. 눈이 밝게진 채로. 제가 이 시를 써서 애들이...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울어버린다. 아이고, 이 녀석을 어쩌나. 그렁이는 눈물을 단 귀엽고 사랑스러운 녀석을 안고 너 덕분에 좋았다고 토닥였다. 괜찮다고. 이날 생각나네요. 저희 반 아이들 교실 일기였습니다. 이야,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시 한 편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칠판에 시가 있는 거죠? 나름 이제 글쓰기 모임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시 만나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라도 시를 만나는 걸 해보자 이렇게 하고 올해는 그거를 시작해봤죠. 첫 발을 내디딘 건데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아침을 여는 시 해가지고 시집을 많이 갖다 놨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갖다 놓고 그 시 중에 니네가 마음에 드는 시를 번호 순서대로 첫날부터 이렇게 골라서 칠판에 한 명씩 써놓고 그 시를 노트에 옮겨 적기도 하고 그 시 가지고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근데 지금은 2학기 말이 되니까 살짝 흐트러지긴 했지만 1학기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가서 다 버렸네요. 시 한 편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써서 그냥 재밌게 해보자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이제 저희 반 내에서 그런 분들을 경험한 애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되게 난감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박철이라는 친구가 쓴 이 할머니 생각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썼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겠어. 선생님은 또 이령 선생님은 담임이고 같은 반 아이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아이의 성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만약 이거를 특히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썼다고 만약 생각하고 이 시를 보면 너무 함축돼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잘 썼다는 시가 될 정도 너무너무 좀 좋아요. 그렇죠. 지금 박철 시인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가 쓴 게 아니군요. 네, 시집에서 아이가 고른 그래서 시였어요. 이거를 너무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썼지 너무 놀라갖고 지금 한 얘기인데 그렇군요. 제가 착각하고 얘기를 했군요. 박철 시인 듣고 계시나요? 제가 알아야 되는 분인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쵸.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너무 시가 좋아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가 지금 말한 게 저는 그래서 너무 이게 공감이 돼요. 주르륵을 저렇게 주르륵이라고 칸을 바꿔서 쓴 게 아이가 지금 그렇게 썼잖아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나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철이라는 그 시인 되시는 분이 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짝 당황은 하긴 했는데 만약 이거를 아이가 썼다고 생각하면 어떤 감성이었을까 하면서 계속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눈물이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 감성이에요. 눈물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멈췄다가 흐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뭔가 참은 눈물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놀란 게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상상이 될 수 있는 글을 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 너무 놀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인이 쓰셨다니까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긴 했어요. 뭐 시인이 썼더라도 시가 좋죠. 네, 너무 괜찮죠? 좋아요. 예. 네, 처음에는 저는 사실 이 시를 보고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또 짧아서 썼구나. 왜냐면 늘상 애들이 짧은 시를 골라서 쓰고 장난처럼 쓰고 시 쓰는 건 이제 싫으니까 귀찮고 이러니까 막 책 펼치고 야 뭐가 제일 짧아 이렇게 찾는 걸 늘상 봤으니까 이 시가 참 좋다를 느끼기 이전에 또 그랬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은 이제 뭐 좀 이게 주제가 무거워졌을 때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특히 자기가 사랑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진지해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워했던 사람도 다시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어떠한 그런 큰 사건이 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종손의 그러니까 종손의 첫째,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첫째 아들이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손, 귀한. 귀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44살에 낳으셨을 때 할아버님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저는 엄청 이쁨을 받고 큰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에서 할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사는 얘기할 수 없고 그냥 한 가지 밝힐 수 있는 건 할아버지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저한테는 엄청나게 너무나도 다정다감하게 제가 할아버지 수염 만지면 웃고 막 이러던 분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고모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무섭고 엄격한 분이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 알고 있던 모든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살아계셨으면 못 나눌 얘기들인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중에 어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꼭 돌아가신 것이 꼭 슬프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워했던 사람도 지나가서 얘기해보면 왠지 그리워지는 이런 것처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비도 오고 감성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그냥 나눴다는 것만으로 아까 여기 뒤에도 있는 내용처럼 이런 걸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일어났던 사건을 감정의 그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흘러간 거였고 사실 이 영화를 보냐고 원래 준비했던 1, 2교시를 다 써버린 수업 시간까지 쭉 연결되는 요거는 아침에 잠깐 시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아마 이상한 영화 보여달라 그랬으면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영화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잔잔한 호수만으로는 얘기가 없죠. 한참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 시로, 칠판에 적어준 요 시로 누군가에게 돌멩이 하나 딱 던진 거죠. 요 물살이, 요 동심원이 이제 어딘가에 닿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가 좋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칠판에 적어놔서 노니까 좋은 시가 됐죠. 아마 다른 시를 적어놨어도 다 좋을 거예요. 애가 적어놓은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새가 날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애가 본 그 새가 날아가요. 그 새가 이제 예뻐지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수업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건 절실하게 아이들이 집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공부를 끌어오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런 영화를 좋아할 영화가 아니잖아요. 저 영화 제목이 뭐죠? 네,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그 애들이 봤다는 건가요? 그럼 그 전에도?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은 그 영화를 이미 본 상태인 거고 사실은 이 남자아이가 그 영화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거 봤는데 너무 슬퍼 막 이러는데 또 봐요 이러면서 세상에. 보자고 했었어요. 사실 어른들이 얘기할 때도 이 영화 좀 지루한 영화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감성을 따라가면서 봤다는 것 자체가 점점 놀랍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감정에 몰입했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놀랍기는 해요. 그게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모이고 나면 그러니까요. 아이와 어른의 맞아요. 경계가 네. 없고, 예. 이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학교에 연습하는 거 생각난다. 그 아이 있잖아. 춤추는 노마가 합창할 때 그 뒤에서 이 춤추는 아이가 나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몰라. 그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춤을 춰요. 그 리듬을 타가지고. 어머님들하고 합창하고 애들도 합창하고 합창하고 있으면 그 밖에서 혼자 자기는 아직 합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니까 밖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몇 혼자 춤을 살인데요? 1학년인가요? 예, 1학년. 참여는 하지 않는데 네, 근데 엄마 따라 온 거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그 사이에 춤을 추는데 탁쌤이 그걸 몰래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너무 웃겨요 진짜. 그 감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의 감정,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감정도. 근데 그 어쨌든 따라가잖아요. 그런 감정까지도. 근데 오늘 학예 연습을 갖다가 이제 거의 이런 수준이라 꽃밭에는 고개 까딱까딱하고 요 귀여운 걸 하고 있는데 참 저걸 부르고 있을 아이가 아닌데 이런 생각 들더라. 다 맞죠. 나중에 그 친구의 동무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좀 이제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성진 선생님이 안 계셔서 참고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세 번 운대요. 전 안 울어요. 전 이 말이 사실 딱 걸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구나. 맞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은 안 그러셨는데 삼촌들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화는 아니었고 TV 보다가 예전에 아마 이산 가족 찾기였던 것 같아요. 울거나 그러면 삼촌들이 옆에 있다가 엠마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이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울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구나. 남자는 세 번 운다. 사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남자니까 남자는 한 30번 울어요. 무슨 남자가 세 번을 운대요. 술 먹다 우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네, 맨정신에 영화보다 우는 남자들도 의외로 되게 많이 봤고요. 제 친구들도 같이 드라마 보다가 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남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울어요. 아이들한테 진실을 가르쳐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남자도 생각보다 많이 운다. 그리고 여자한테 차여도 울고요. 네, 진짜 많이 울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진짜로 옛날엔 진짜 탁쌤 진짜로 옛날에 세 번 울었어요? 그런 말이 흔했죠. 세 번 그런 운다 말들. 이런 말을. 그렇죠. 이 3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세 번이라는 게 삼세판 이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참다가 운다 이런 뜻인가? 그렇겠죠. 근데 이런 남자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맞아요. 그렇다 너무 많이 우는 남자도 별로긴 하고 계속 볼 때마다 찔찔거리고 이런 것도 별로긴 한데 그래도 울 수 있을 때는 울어야죠. 그렇죠. 우는 남자가 그렇죠. 그럼요. 예. 전에는 뭔가 이 군사주의가 있고 어떤 폭력이 당연시되고 질서를 강조하고 이럴 때는 이런 말이 나왔을까? 지금은 하여튼간 울어야 되는 시대죠. 지금 녹음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준성 선생님은 제가 우는 모습을 아마 50번 이상을 봤을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몇 년 사이에 한 4년, 3년, 4년 사이에 아마 50번 이상은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우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운다와 용감이 연결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용감한 거야? 안 우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 같은 걸 보면 이 안 운다는 것 때문에 남자애들이 수업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땐 굉장히 울컥하는 순간이고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되려 더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다른 말로 환기를 시켜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그래서 감정의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가 남자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진짜 눈물이 나올 때 울고 기쁠 때 기쁘고 자기 감정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게 사실 좀 더 솔직하고 용감한 거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감정적으로 깊어지는 얘기가 나오면 피한대요.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그걸 왜 피해요? 그랬더니 두려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에서 좀 지워내려고 했던 것들이 혹시나 떠오를까봐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그 감정들을 다시 되씹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자기는 그래서 일부러 많이 피해서 유쾌한 척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그러니까 굳이 피하기까지 해? 그거를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예. 게 더 슬프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마 부모가 이런 걸 억누르는 걸 많이 봤겠죠. 특히 아빠든 엄마든 이렇게 뭔가 참고 그런 걸 아마 봤을 거예요. 애들은 흔히 말하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거나 이렇게 막 무슨 일 때문에 슬프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런 것처럼 애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아마. 워낙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은 재작년쯤인가요? 아이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둘이 살아요. 어머니는 도망갔고, 근데 그 아버지는 암투병 중이라서 이 아이는 시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암센터에서 투병 중이고 아이는 시설에 맡겨져 있고. 근데 그 아이를 맡고 나서 8월쯤 방학쯤이었는데 방학 끝날 때쯤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러 이제 장례식장을 간 거죠. 장례식장을 가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잠도 안 오고 이 아이가 혼자 덜렁 남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덜렁 혼자 남겨진 이 아이가 느낄 만한 그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막 수만 가지 이 아이가 느낄 아픔들 를 막 절절거리면서 갔어요. 이 아이를 만나면 내가 울면 어떡하지? 얘를 붙들고 내가 엉엉거리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울고 있으면 나 감당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아이는 괜찮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다는 게. 그리고 그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 아이가 저희 학교로 다시 이제 왔죠. 개학을 했으니까. 저는 아이들 앞에서 이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가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혼자 남겨졌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까. 그래서 같이 마주보고 급식을 먹다가 제가 하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너 아버지가 보고 싶진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걔 말이 보고 싶대요. 네, 그리고 나서 물론 친척이나 큰아버지가 이제 또 키워주신다고 해서 전학을 가긴 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아이가 해맑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나름으로 애도하고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견디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곧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게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좀 나누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 기획해서 만들어낸 우락부락이라는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예술 강사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2박 3일 동안 함께 하는데 이제 음악적인 작업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거기가 숲체원이라는 곳인데 되게 좋아요. 약수터가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한 500m 더 되나? 한 1km 되나? 500m 정도? 아이들한테 이제 자, 나 아침에 약수터 갈 건데 같이 갈 사람인데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의외로 손을 많이 든 거예요. 그래 가자. 그리고 이제 약속을 가는데 여자 한 명이 이제 막 오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친해졌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도 근데 손에 이제 물통을 한 5개를 들은 것 같고 내가 야 너는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냈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그래서 웃는데 처음에는 이제 쭈삐쭈 얘기 안 하길래 뭐 자기 얘기하고 뭐 막 쫓아오니까 난 이제 그러면서 뭐 안 힘들어 뭐 내가 들어줄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이렇게 가다가 선생님 나 있잖아요 이거 물통 다 뜰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그러게 놓고 5개를 어떻게 다 들고 올라 그러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암인데요. 딱 이러는데 내가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암인데요. 누가 그런데 약수물 먹으면 암에 그렇게 좋대요. 딱 근데 그 말에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놀래갖고 이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도 살짝 눈물이 고였는데 너무 놀란 거 내가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내가 근데 걔가 그러면서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무거운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우리 엄마가 먹으면 좋아지겠죠? 그래갖고 내가 당연하지 좋아질 거야. 내가 그 약수물로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네가 엄마한테 이걸 갖다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너무 기뻐할 거고 그래서 엄마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둘이 그런 얘기를 근데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었던 거 애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이게 이제 어른은 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애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얘기들을 해주는데 난 들으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갑자기 들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난감했던. 그냥 나는 좀 오히려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계속 옆에서 좀 들어주고 뭐 그랬어 뭐 이렇게 그냥 맞장구 정도만 치는 정도로 하고 보낼 때 이제 되게 이렇게 한번 허그해주면서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저는 오히려 너무 당황해요. 우리가 탁쌤 내서 수업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학생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곡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가사 쓰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학생 한 명이 이제 우리가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엄마 잔소리 힘들어. 근데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엄마 아빠 이혼해서 힘들어요. 딱 이런 거. 나 순간 좀 당황해서 그때도 그러니까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나 혼자 당황해갖고 막 움찔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와, 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은 우리가 오래 살았지만 그런 감정에 대응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나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응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우리는 때로는 숨겨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게 들으면서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저도 그 아이 안다. 누군지 알아요?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네가 나만큼 힘들어 봤어? 너네 엄마 아빠 이혼해 봤어? 나처럼 학교를 5번 전학해 봤어? 이런 거를. 네. 좀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이 많은 친구가 아니거든 사실은. 좀 그렇게 하더라고. 또 다시 또 가라앉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참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참고적으로 저 이 얘기는 꼭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선생님이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가 학생들하고 영화 볼 때는 네이버 영화 결제를 하면 좋다 이거죠. 아니 왜냐면 이거는 아시면 좋잖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막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이게 모범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영화 왜냐면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불법에 이렇게 저작권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네이버 같은 데는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것들이니까 거기서 돈을 내고 결제를 해서 보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좋은 교육을 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 급하게 중에 영화를 봐야 되니까 사실 뭐 불법 다운이고 뭐고 저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은 하지 않아가지고 한 편에 한 1,500원 이렇게 하나요? 1,100원? 1,100원 뭐 이랬던 정도? 것 같아요. 그냥 며칠 보는 거, 3일간 며칠 본다, 정도 뭐 이런 볼 거. 수 있는. 완전 구매는 아니고, 완전 구매는 또 거기에 돈이 좀 더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간 보는 걸로 해가지고. 해서 봤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 한 편을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봤는데 네. 요 시 할머니 생각 박철이 쓴 요 시 한 편이 쓸모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를 배우는 건 아니죠. 교과서에서는 시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하면 아이가 이 시에 대한 답은 다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라 그랬나 애가 눈물 흘리는 것 같다. 동시에 엄마에게 할머니가 동시에 읽어줬을 것 같아. 옛날에도 그랬고 할머니는 돌아갔을 거고 또 자기 엄마랑 비슷해서 그랬을 것 같아. 글자를 한 글자씩 줄가리를 한 거는 눈물방울 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뭐 전부 다 답은 있죠.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니고 이야기 재료로 가지고 가서 이제 엉뚱한 데 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경제 이야기까지 나오네. 결제까지.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가서 닿는 거예요. 생활에서 공부라는 게. 제가 요 팟캐스트를 몇 번 한 다음부터 제가 뭘 흉내를 내고 있냐면
그 정말 같지 않게 이런 말 써도 되죠. 제가 어디 이제 교육청에 이렇게 저는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정말 같지 않게 뭐라 그러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괜히 애매한 거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아침에 아이들하고 글을 쓰는 걸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가끔 얘기하고 나서 내가 지금 누구 흉내 내는 거지? 이게 막 이런 느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애매한 거 하지 마시고 음악 하나 듣고 음악 들으면서 애들한테 글 하나 쓰라고 딱 3분에서 5분이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좋다고 막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혼자 그 얘기해놓고. 그래서 이 글을 쓴 건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에 있었던 거를 10월 말이 돼서야 글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날 얘네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묘한 그 순간부터 제가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독특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짧게 단어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제가 10월 말쯤에 좀 여유가 됐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고 뭔가를 쫙 이렇게 나중에라도 쓸 수 있을 만한 이렇게 건덕지? 예, 힌트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되게 어렵네요. 애들이 사실 우는 건 괜찮은 건데, 그쵸?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운다는 건. 근데 마지막에도 얘가 제가 이 시를 써서 애들이라는 말이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왜 얘 생각 속에는 애들이 이렇게 울면서 뭔가 대화를 나눈 게 왜 미안하게 느껴졌을까? 괜찮은 건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애들이 울고 같이 대화를 나눴네요. 너무 좋아요. 오히려 이랬어야 당연한 건데 왜 애가 이걸 되게 미안하게 느껴야 되는지.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령 선생님께서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준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당연히 괜찮은 거죠. 이거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에 또 다른 교실 일기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